조금 전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해외 순방을 마치고 돌아왔죠. 돌아오자마자 지시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재판 관련해서 검사들이 재판부에 항의하며 집단 퇴정한 것에 대한 어제 있었던 일인데 여기에 대한 강력한 감찰을 요구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사법부와 법관을 상대로 행해지고 있는 일부 변호사들의 노골적인 인신공격과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예, 순방 다녀와서 굉장히 피곤할 법도 한데 곧바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순방 후 1호 지시가 될 것 같은데 이화영 재판검사에 대해서 법관 기피 신청을 하고 어제 집단 퇴정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그리고 또 뒤에 또 다루겠습니다만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이 재판부를 공격한 것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이 사건이 왜 관심을 끄느냐.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결국 연어술 파티를 하면서 나를 회유했기 때문에 내가 위증할 수밖에 없었다. 이 얘기를 하면서 논란이 불거진 거잖아요. 직접적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 있는 재판이죠. 대북 송금 사건에 본류가 있는 거니까. 자, 이런 와중에서 이 검찰이 무려 이제 64명을 증인으로 신청을 합니다. 예. 재판부에. 왜냐하면 이화영 부지사가 얘기하는 나 회유를 해서 술 파티에서 나를 가지고 위증을 한 거예요. 예. 라고 하는 기간이 5월에서 6월 2달 기간인데 검찰 입장에서 이런 거죠. 아니 어떻게 교도관 모르게 우리가 술을 먹일 수 있어. 그러니까 교도관 전원을 우리가 증인으로 신청해서 재판부가 물어보면 될 것 아니냐고 했는데 여기서 58명을 기각하고 6명만 채택을 해줬어요. 예. 그럼 나중에 이게 재판이 진행되고 나면은 이걸 가지고 또 맞네 그리네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법원 내에 이런 소송지를 우리 검찰이 따를 수가 없다. 도대체 이렇게 불공정하게 소송지를 해가지고는 우리가 입증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이 법관을 기피 신청하고 퇴정하겠다고 한 겁니다. 예. 근데 여기에 이해 충돌 당사자일 수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하자마자 이걸 엄정 처리하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화제가 되고 지금 뉴스가 되는 건데 저도 납득이 안 되는 거는 이건 뭐 재판부가 알아서 판단하거나 대법원장이나 사법부 관계된 관련자들이 얘기하면 될 일이고 국회 법사에서 다루면 될 일인데 대통령이 여기에까지 직접 지시해서 대변인 브리핑한다? 그래서 많은 좀 지금 논란이 있는 거죠. 송 대변인, 법적으로 가능한지부터 먼저 따져볼게요. 법관 기피 신청을 검사가 내는 거 가능한 일입니까 아닙니까? 기피 신청을 할 수는 있는데 예. 지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아. 보통 검사가 법관을 기피 신청하는 경우는 매우 보기 드물어요. 그렇군요. 왜냐하면은 특정한 검찰청에서 결국에는 일정한 공판 검사가 같은 재판부에 있는 수많은 사건들을 계속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특정한 사건에 관해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면 결국 법관과의 관계에는 큰 트러블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매우 보기가 드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앞서 봤듯이 64명을 증인 신청했는데 6명밖에 채택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화영 전 부지사가 받고 있는 혐의는 작년 10월 2일에 있었던 국회 법사위 청문회에서 이른바 연어 술파티 회유가 사실이었다라고 증언을 한 데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국회 청문회 위증으로 고발을 당했고 지금 올해 2월 25일에 그 문제로 기소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날짜가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화영 전 부지사 측에서 주장하는 그 개괄적인 기간에 대해서 당시에 출정을 담당했던 교도관들을 일일이 불러서 검찰이 조사를 했을 것이고 그런 무슨 술 냄새가 나는 그런 일들이 없었다라고 하는 진술 조서를 다 받아놨을 겁니다. 예. 근데 변호인 측이 부동의하면은 검사는 증인 신청해서 입증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재판부가 매우 이례적으로 그런 입증 기회를 봉쇄하고 있다고 지금 검찰은 판단하는 겁니다. 예, 장 대변인, 이게 있어요. 이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의 구체적인 지휘 감독은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직접 수사 지시는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한 것이고 삼권 분립 원칙을 무시한 것이다. 이런 해명이 나왔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과도한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앞서서 송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검찰이 재판관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잘 보기가 어려운 현상이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나름 지금 검찰 입장에서는 이유를 대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재판부 입장에서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교도관들 전원에 대해서 지금 증인 신청을 해서 뭐 42명에 대해서 교도관들에 대해 증인 신청을 했고 그 부분이 이제 기각됐다라고 하는데요. 재판부 입장에서는 사실 국민참여재판으로 넘어갈 재판에서 이렇게 많은 증인이 채택되고 또 이런 신청이 들어오다 보면 사실상 재판을 이끌어가는데 굉장히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따라서 재판부에서도 관련 자료에 따르면 뭐 술을 마셨다라고 주장되는 날짜들이 뭐 5월 17일이라든지 이런 날짜들이 있으니까 좀 특정을 해서 관련자들로 이제 증인을 신청 부분에 대해서 채택 여부를 좀 판단하는 것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기피 신청을 한 것까지는 좋은데 막 집단으로 퇴정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은 사실상 국민들 보시기에는 재판을 방해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국민들도 저는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따라서 대통령실에서도 이런 부분들도 엄중하게 보고 있고요. 또 앞으로 다루겠지만 지금 변호인들에 의해서 지금 법정 모독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도 적절하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동을 걸고 있다라고 봐야겠습니다. 성룡 지금 한동훈 전 대표도 SNS 글을 올린 게 대장동 불법 항소 포기 연장선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무죄라면 이렇게 할 리가 있나? 아마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다라고 주장을 하네요. 왜 이 부분을 거론하는가 하면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를 위한 일련의 빌드업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구심이 분명하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은 이미 대법원까지 가서 유죄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랬죠? 그리고 검찰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사실에 의하자면 이재명 대통령과 이화영 전 부지사는 공범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측으로서는 당연히 이화영 전 부지사의 유죄 확정 판결을 뒤집어야 될 만한 유인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른바 연어술 파티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의 이화영 전 부지사 측으로부터 수도 없이 그 날짜에 관한 주장조차 바뀌어 오지 않았습니까? 믿을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빌미로 당시 수사검사였던 박상용 검사를 감찰하고 수사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위증 혐의 사건에서 교도관들을 증인으로 출석시켜서 선서하고 증언하게 하는 것은 그런 이화영 전 부지사의 주장이 허위라고 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수단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봉쇄되다시피 하고 있으니까 검찰이 반발하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이해 당사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그 검사들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라라고 요구하는 자체가 사법정의를 훼손하고 사법방해라는 지극히 부적절한 일로까지 평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법무부 장관이 지시를 해서 감찰 지시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대검에서 요청을 해서 굳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선 이유는 참 궁금해집니다. 제가 좀 취재를 해보도록 하고요. 말씀드렸다시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이 내란 재판과 유튜브를 통해서 재판관을 모욕했던 일 있죠. 거기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따끔하게 감찰 조사해라라고 지시를 했는데 어떤 발언이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김영삼 장관을 인질로 삼고 재판하는 판사들이 어떻게 과연 공정하게 진행할 것인지 두렵습니다. 힘 있는 자들의 부역해서 편먹고 약한 자를 같이 두드러 팬다. 이 시정 작대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재판에? 연이은 여러 가지 사태에 대해서 재판부 보호 조치를 취해 주신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네, 재판부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하고 한번 지켜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시정잡배라는 얘기까지 저렇게 재판정에서 나와서 유튜브도 아니고 그냥 저렇게 나와서 대놓고 하는 것이 너무나 이례적인 일인데 대법원에서도 법정 모욕,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 조치하고 서울중앙지법에서도 변호학 등에 대해서 이 변호사를 계속할 수 있는지 징계 사유로 통보했다고 하고요. 오늘 이진관 부장판사도 재판부 보호 조치에 감사하다는 표명이 나왔습니다. 저 변호인들은 지금 그 당시에 한 번만 유튜브에서 이진관 재판장에 대해서 모욕적인 언사를 한 것이 아니고요. 그 이후에도 몇 차례 계속하고 있고 또 직접 이 법정에서도 저러한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만 저분들이 그 김용현 전 장관 피고인의 변호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 저분들은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다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것 자체가 사법부 전체에 대한 모욕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이것이 지금 사법부에 대한 모욕을 넘어서서 오히려 국기를 문란하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까지 저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과도한 공격이다,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뭐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가지고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뿐만 아니라 지금 그 법원에서도 고발 조치했고 그리고 좀 변협에서도 이분들에 대한 징계 사유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분들이 단순하게 변호의 이 영역을 넘어서서 법정을 정치 선동의 장으로 만들어간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또 책임마저도 묻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선 평론가. 네. 지금 이 부분은 검찰의 퇴정도 사법부를 모독한 거니까 검찰 수사해라, 조사, 감찰해라. 또 이렇게 변호인들,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을 모독한 것에 대해서 조사하라. 어떻게 보면 사법부를 굉장히 위하는 것 같은 느낌의 지시가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 내란 재판, 법원조직법, 재판소원, 법 왜곡죄, 뭐 이런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연내 처리하겠다면 조희대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모순이고 이중적이죠. 이진관 부장판사관은 재판부에 대해서는 대법원 자체적으로 저렇게 보호도 해주고 이렇게 선제적으로 감사도 주고 하는데 그래서 원만한 재판은 진행 되도록 하고 있는데 근데 민주당은 모든 것이 다 개혁의 대상이고 그것이 없애야 될 대상이라고 하면서 이른바 뭐 법 왜곡죄서부터 내란 재판, 법원조직법, 재판소원제도 그러니까 전부 사법부를 대법원장을 무력화시키고 사법부 제도를 형용화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속도전도 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사실 이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위헌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사실 또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 같은 경우도 1심에서는 이걸 도입할 수도 없어요. 시기적으로. 겨우 2심 가서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말하자면은 자신들의 그 정치 로드맵에 맞으면은 보호해주고 아니면은 혁파한다는 이 이중적 기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법개혁에 동의하지 못하고 있는 건데 정말 연말까지 우리가 악법이랄 수도 있고 개혁이 아닌 개악일 수도 있다는 이 네 가지 법원조직법이라든가 이 개혁 방안에 대해서 과연 민주당이 얼마큼 속도를 낼지 또 국민들이 동의할지 저는 이 부분은 엄정하게 한번 지켜볼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 안까지 짚어봤습니다.